안녕하세요. 춘천에서 부동산 중개와 경매 매수 대행을 진행해드리고 있는 부자아빠 부동산 이준호 소장입니다. 오늘은 경매 이야기 우선 매수권 사례입니다. 오늘 아침 춘천법원에서 일어났던 일이고 이 사례를 보면서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감정가가 5,100만원 정도, 이번 입찰가 24%인 1233,000원에 진행했던 물건입니다. 가격이 많이 떨어져서 매력이 있었겠지만 임야이고 좀 외진 곳이라 이렇게까지 인기가 있을 줄 몰랐는데 입찰 인원만 해도 7명이나 입찰을 했네요. 아시다시피 임야는 산이기에 거의 쓸모없는 경우가 많아 유찰도 많이 되지만 낙찰이 될 때도 2-3명 정도만 들어오는데 오늘 7명은 분명 이 땅이 아주 매력적이라는 거겠죠. 오늘 낙찰가가 2,430만 1원입니다. 대단하네요. 1원 단위까지 썼네요. 경매의 묘미입니다. 혹시 누가 2,430만원을 쓰더라도 1원이라도 더 써서 욕심내서 받겠다는 치밀한 전략이죠. 집행관들이 7명의 입찰표를 수거하고 집행관이 이 사건은 지분 매각입니다. 우선 매수 신청을 하시려면 지금 나오셔서 신청하세요. 그때 앞쪽에 앉아있던 두 분이 우선 매수권을 신청합니다. 우선 매수권 신청한다고 외쳤습니다. 이렇게 되면 우선 매수권자는 그 최고 낙찰 가격을 그대로 써서 그 자리에서 입찰표를 써내고 받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최고가 입찰가를 썼던 분은 바로 차순위로 밀려나고 그럼 집행관이 물어봅니다. 우선 매수권 신청이 들어왔기에 최고가 매수인은 차순위가 됩니다. 차순위 신청하시겠습니까? 오늘은 최고가 매수인은 차순위 포기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난데없이 옆에 있던 다른 입찰자가 큰 소리로 따지듯이 외치네요. 이건 지난번에 낙찰이 되었던 거고 대금 미납으로 다시 나온 건데 우선 매수 신청권을 받는다는 게 맞는 거냐? 지난번 낙찰로 자격이 없는 거 아니냐 하면서 큰 소리로 따지시네요. 하지만 이분은 우선 매수권 신청하는 법에 대해서 잘 모르고 계신 겁니다. 우선 매수권은 2가지 방식으로 사용할 수가 있고, 첫 번째는 경매가 진행되기 전에 경매계에 미리 신청을 하는 방식이고, 이렇게 되면 경매 매각 물건서에는 우선 매수권 신청되었다고 표시가 되면서 경매 당일날 누가 낙찰이 되면 그 가격에 우선 매수권이 진행이 되는 거고, 만약 아무도 입찰을 안 한다면 그 우선 매수권은 소멸해서 없어지는 겁니다. 이 방식의 장점은 미리 경매 전에 우선 매수 신청권이 되어 있으니 내가 가져갈 거다라고 공표를 하는 것이기에 아무도 입찰을 하지 않을 확률이 높죠. 그럼 이번 한 번은 그냥 유찰이 되니 다음 저렴한 가격에 낙찰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만약 지분권자가 2명, 3명이라면 이렇게 1명씩 미리 신청해 두면 그 2-3번 유찰이 그냥 거의 확실한 거죠. 단점으로는 한 번 이렇게 우선 매수권을 사용했기에 같은 사람으로는 기회가 소멸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 방법은 미리 우선 매수권을 사용하지 않고 지분권자는 경매 당일날 법원에 와서 기다리고 있다가 누가 낙찰을 받으면 그때 일어나서 우선 매수권을 사용하겠다고 말하는 것인데요. 이것의 장점은 내가 쓸 타이밍에 쓸 수 있으니 유찰되는 것을 계속 지켜보다가 저렴하게 가져갈 수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100%는 날 갔다가 아무도 입찰을 안 하면 그냥 오고, 다음 회차에 70%에 갔다가 그때도 아무도 입찰 안 하면 그냥 오고, 그 다음 회차에 49%에 갔다가 그때도 아무도 입찰 안 하면 그냥 오고, 이렇게 있다가 12%에 만약 낙찰자가 생긴다면 그때 제가 우선 매수권을 사용하겠습니다 라고 외치면 된다는 거죠. 첫 번째는 무조건 한 번에 소멸이 되지만 두 번째 방식은 좀 귀찮고 시간을 계속 내서 법원에 와야 하는 단점은 있어도 확실히 가격이 쌀 때까지 기다리다가 사용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은 우선 매수권 사용을 이렇게 두 번째 방법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그런 케이스인데요. 아마 한번 낙찰이 됐으니 우선 매수권 사용 못하는 거 아니냐고 따지시던 분은 혹시 첫 번째 경우를 잘못 이해하고 있었던 게 아닌가 합니다.
하여튼 오늘 1원 단위까지 써가며 치열하게 경쟁이 되었는데요. 결국 지분권자가 우선 매수권으로 획득하시고 가셨네요. 이렇게 우선 매수권을 사용할 지분권자도 그냥 가져가시는 게 아닌 거 아시겠죠? 법원에 입찰하는 형식을 갖춰야 합니다. 그래서 신분증도 있어야 하고 도장도 있어야 하지만 특히 보증금을 꼭 챙겨가야 합니다. 우선 매수권 하러 가서 우선 매수권 신청합니다 라고 말해놓고 보증금 없이 그냥 왔는데요 하면 법원에서는 우선 매수권자 지위를 인정하지 않고 바로 최고가 낙찰자에게 그대로 원칙대로 갑니다. 꼭 우선 매수권을 사용하실 지분권자는 보증금 꼭 챙겨가셔야 하고 신분증 도장도 준비해서 가세요. 오늘 같은 경우는 지난번 낙찰이 된 후 재경매가 진행되는 거라 보증금이 20%였습니다. 이것도 혹시 10%만 가져갔다면 인정 안 해줍니다. 그러니 꼭 정확히 보증금 확인하고 가셔야 합니다. 이런 절차의 어려움으로 혹시 몰라서 실수가 걱정된다면 저희같이 매수대리 신청하는 자격이 있는 분들에게 수수료 조금 주시면서 의뢰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런 것도 매수대리 신청 자격을 가진 우리들의 일이니까요. 그럼 경매 정보지를 보면서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사건 번호 2022-766 용도는 이마이고요. 감정가가 5천만원 정도인데 이번에 24%인 1230만 3천원에 진행하는 물건입니다. 토지 면적은 아주 커서 거의 6200평에 달하는 아주 큰 면적이고요. 오늘 5월 1일 날 입찰이 됐고 매각이 2430만 1원에 낙찰이 됐습니다. 주의사항 보시면 되고요. 보시게 되면 지난번에 낙찰이 됐었는데 대금이 미납이 돼서 오늘 다시 일어났던 일이고 오늘 7명이 입찰해서 2430만원에 낙찰이 됐습니다. 본건을 보시게 되면 이 임야인데 부천에서 홍천을 통해서 신남 쪽 옛날 구도로를 향하는 길인데 예전에는 이 길로 다 속초 쪽을 다 갔었으면 요즘은 이쪽 양양 고속도로가 생기면서 이쪽으로 많이 다니죠. 신남 쪽으로 가는 국도에 조금만 올라가서 있는 곳이고요. 여기에 노드뷰를 보게 되면 계곡을 끼고 이런 식으로 쭉 이어지는 그쪽입니다. 이쪽 산인 걸로 보이고요. 면적이 꽤 크기 때문에 꽤 큰 임야를 보이는 것 같은데 아무래도 이 길가에 접해 있고 그리고 면적도 크고 어떻게 보면 내가도 있기 때문에 이 가격이 상당히 매력적인 가격으로 판단이 됐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많은 인원이 이번에 입찰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럼 우선 매수권에 대해서 잘 생각해 보시고요. 다음에 우선 매수권을 진행할 때도 꼭 보증금 챙겨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